그래서 아주 질이 좋지 않던 주가 조작 등을 한 유준원이라는 사람이 골든 브릿지, 과거 노무현 정권과도 특수 관계였다는 소문이 나던 골든 브릿지를 인수해서 상상인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 검찰과 검은 금융재벌 간의 유착이냐, 금융재벌이 아니죠, 검은 금융브로커 간의 유착이냐, 아니면 누군가 권력의 핵심이, 검찰을 통제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권력의 핵심이 이런 특혜를 주라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상상인 그룹이 WFM에 돈을 100억을 주고서 그 돈으로 사실상 WFM이 이제 코링코로 인수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면 누가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검찰의 확인서를 누군가가 써주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옛날에 이 사건 초창기에 이거 인수하는데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고, 그 돈에 이 모태가 상상해서 나왔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댔을 건데 사채를 끌어들여서 인수했다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 정상훈이 그 있죠, 노건 CNI 큐버스의 정상훈이 구속돼 있죠. 그것도 또 금융브로커 나쁜 짓 많이 해서 구속됐죠. 그 정상훈이가 윤규건이하고 성리 소개하고 뭐 이랬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크라제버거하고 관련되어서 또 사고 많이 친 민이라는 사람도 중간에 이 등장도 잠시 했죠. 요 사람도 조만간에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회사 등을 통해서 상상저축은행과 연결된다고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은 무엇 때문에 중간에 복잡하게 바지들을 끼워가지고 WFM 해줬을까? 직접 주면 뭔가가 들통날까봐 하나 중간에 바지를 끼워서 질건 설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그 돈이 WFM에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이런 250억 규모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부정하게 돈 장난 해먹다가, 안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장난치다가 코가 끼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돈들을 최고 권력, 사법 권력의 실세인 민정수석실의 핵심에게 좀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인수되는데 작용한 거 아니냐, 즉 코링코가 WFM을 인수하는데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왜?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유사수신 사기업체 비슷한 회사가 뭐 GY컴이었습니까? 그게 돈을 빌려줬다가 또 돌려받았다가 했다는 것도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등장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골든 브릿지 대주주 변경이 실질적으로 승인됐을 때는 지난 올해 2월 27일에 있었던 정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는 거예요. 한 위원이 결론을 승인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도 금융위원회에 있었죠.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쫙 잡았다는 거예요. 자, 유재수도 한때는 그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정권선물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해서 이제 안건이 뭔가 하면 정권선물위원회라는 정권과 선물과 관련되는 회사의 승인이 취소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위원들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 또 경제 관련 무슨 유명 교수 이런 사람들이 위원을 맡아서 공적인 성격을 갖도록 하는 위원회겠죠. 그러면 정부 측에서 나갔던 사람이 바람을 잡아서 승인을 하자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위원들은 해주자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권력의 핵심에서 해조라고 오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보도했던 뭐 MBC PD수첩인가 이런 데서는 이것이 마치 검찰과 정관예우 변호사 간의 유착을 가지고 검찰을 움직였다 이러는데, 금융위원회의 고위 공무원까지 좌지우지 돼 가지고 금감원이 이런 사람이 정권회사를 인수하는 데 대해서 우려 표명을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허가를 주라고 승인이 변경되어서 난 겁니다. 그러면 검찰도 사실은 똘마니고, 확인서 써줬던, 그리고 금융위원회 거기 고위 간부도 똘마닌 거죠. 그러면 검찰하고 금융위원회를 다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검찰과 금융위원회를 다 주무를 수 있는 아주 고위층에서 누군가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야말로 문재인이 권력 1인자 아니면 2인자인 문재인급의 인물이 이걸 갖다가 좌지우지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정권을 옹호하는 한 이 치어리더 언론은 코링코 우두머리는 골든 브릿지 정권의 유준헌이다. 검찰 수사를 다 빠져나갔다. MBC PD수첩의 한 부장은 사채 시장에서 큰 유준헌이가 정권사 대표까지 올라서 한 번도 안 걸리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링코 피의 문제에 지금 조범동이 걸리고 정경심이 걸렸는데 유준헌이가 빠진 이유는 검찰이 유준헌이를 봐줬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처벌 안 하는 권한이다. 봐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난 10월 말경에 검사들의 제19 감사기 비리를 갖다가 PD수첩이 10월 29일 날 검사와 금융재벌이라고 이걸 보도하려고 했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방송이 무산될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 안 할 권한을 가지고 유준헌이를 봐줬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요. 그래서 검찰은 조범동과 정경심을 두들겨 잡고 뒤에 코링코의 실제 주인이 상상저축은행의 오너 유준헌인데 유준헌을 봐줬다. 이건 이제 코링코 범죄가 유준헌 범죄처럼 몰아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보를 받았는데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MBC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MBC의 부장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신빙성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링코의 배후에는 실제로는 다른 인물이 있고 코링코가 조국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MBC가 방송하는 내용에 보면 유준헌 골든 브릿지를 정권을 인수한 그리고 상상인 그룹의 회장인 유준헌이가 그 장본인이다. 조범동의 실제 뒤에 우두머니는 유준헌 골든 브릿지 정권 대표다. 그 내용을 제보자가 우리한테 다 했다. 자, 그래서 유준헌이는 이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채 시장에서 성장했고 스포츠 서울 조작 문제도 걸리지 않았고 골든 브릿지 정권 때도 노사 문제가 심각했지만은 결국은 인수해서 사채 시장 출신이 정권사 대표까지 됐다. 자, 그러면서 정권사를 이 분야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 상상인 그룹도 큰데 다 인수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MBC 측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MBC하고 뉴스타파가 제보자 X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금융계에 있던 재수가 이 검사에 의해 마치 수사관처럼 되면서 검찰의 이런 금융 관련 수사에 협조해 왔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예우 변호사 박재벌이라는 사람의 금융 범죄도 무마해 줬다. 뭐 이런 폭로들을 쭉 했어요. 자, 그런데 검사들이 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그런 걸 무마해 주고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폭로하고 유준이가 지금 골든 브릿지를 인수하고 상상인 그룹을 갖다가 만들고 사채업자 출신 주가 조작범 유준이가 된 거는 그게 검사가 봐줘서 그까지 됐다라고 몰고 갈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위원조차도 인수에 대해서 골든 브릿지 인수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이상이고 또 그들이 WFM에 돈을 갖다가 내준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지금 조국에게서 어떤 이득을 받던 사람이 조국 가족이 하는 코링코라는 부분을 덮기 위해서 돈을 댄 것으로 인식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조국이나 조국 위에서 유준헌이한테 뭔가를 갖다가 해주고 인수 합병하는 부분에서의 어드밴티지, 이득을 주고 그리고 유준헌이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WFM에 대해서 돈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검사가 주역이어야 되냐? 웃기고 자빠졌어요. 특유의 좌파 언론들이 이제 조국 수사가 시작될 직전에 조국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마치 검사와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모여서 저지른 그런 브로커 범죄. 그래서 유준이라는 사람을 끌고 왔고 또 그들에게도 봐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유준헌이는 74년생, 저보다도 10살이나 어려요. 연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 활동했다. 전업투자자를 했다, 사채업자를 했다라는 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에 상장사인 텍슬넷컴이라는 것을 35살 나이에 인수하고 2012년에는 충남 천안에 본사가 있던 세종저축은행, 그것이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됐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 분당의 공평저축은행, 그게 지금 상상저축은행이래요. 상상인저축은행, 그걸 또 인수했어요.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문제로 오랫동안 노사분규를 겪고 있던 골든브릿지 정권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행장은 대부분 오너가 아니고 그 임명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정권사 사주는 금융업계에서 자연인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유준헌이가 지금 될 수 있었느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 지난해 2월 달에 골든브릿지 정권 인수 계약을 한 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변경 승인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정권사의 대주주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이 사전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면 정권선물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그걸 또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 심사, 정권선물위원회 의결, 그리고 금융위원회 승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유준헌이가 문제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거래했다.
2016년에 코스닥 상장사 모다라는 데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유준헌이가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이 자기의 세종저축은행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장난을 쳤다. 이 부분이 지금 제기되었습니다. 유준헌이는 그걸 다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유준헌의 해명을 반박을 못했고 2018년 11월에 유준헌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개연성은 상당하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검찰에 보내는 참고사항으로 그걸 기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자, 그런데 정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5년 동안 이 처벌받은 게 없어야 되는데 유준헌이 검찰에 수사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골든 브릿지 정권의 대주주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20일 날 유준헌이가 남부지검에 진정서를 내어서 이 수사 때문에 대주주 심의를 회사를 인수하기로 1년 전에 해놨다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이 남부지검이 유준헌에게 무죄 증명서를 이 진정서에 대한 처분 결과 증명서라면서 이렇게 발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유준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모다 주식을 매매했다는 그런 내용이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 증명서를 이렇게 신속하게 발급해줘서 이것이 골든 브릿지 정권을 인수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죄 증명서를 하루 만에 발급해 준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보통 검찰에서는 이런 거를 써주지 않는다고 정권선물위원회 한 위원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급행 티켓을 손에 쥐고 엿새 뒤에 열린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신문을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해줬을까? 이런 일들이 정말 의아스럽다라고 정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금융계의 거물을 검찰이 뒤를 봐줬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유준헌이 뭔가 믿는 확실한 백 없이 단지 검사들하고 아는 관계를 가지고 정권회사를 인수하려 했을까요? 아니지요. 자, 왜 조국의 회사에 WFM에 돈을 댔을까요? 조국이라는 튼튼한 쥐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찰은 위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만 오면 얼마든지 떼줄 수 있었고 금감원도 결국 민정수석실에 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국이 다 정리해주고 결국은 이 유준헌이가 정권회사를 인수해서 정권회사 오너가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WFM에 100억을 준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막판에 조국 사태가 터지는데도 막 20억씩 두 번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이런 거를 한 이유는 결국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검사가 유착되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 지시는 오더는 위에서 내려왔다. 그 위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검찰이 어제 자신을 하고 상상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치 검사와 유준헌이 간의 유착으로 왜곡시키고 있죠.